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역사를 쓰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들의 삶과 지혜에 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혹은 미처 알지 못했던 따뜻한 사회의 배려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을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작은 정성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혜택은 신청이라는 작은 행동이 없으면 조용히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야기는 잠들어 있는 그 권리를 깨워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작은 보탬과 이안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내용을 들으시기 전에 만약 이 정보가 소중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우리 부모님과 이웃 어르신들께 닿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또한 이웃을 향한 귀한 나눔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염려하시며 빠듯한 연금만으로 한 달 한 달을 힘겹게 버티고 계십니다. 병원비, 약값, 식비에 각종 공과금까지 매달 나갈 돈은 정해져 있는데 수입은 늘 제자리 걸음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 5만 원, 10만 원의 추가 수입은 단순히 돈을 넘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숨통이자 자존심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신청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국가가 드리는 3가지 대표적인 지원금에 대해 하나씩, 그리고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도수당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효심을 격려하고 어르신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효를 사회가 함께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무려 4대 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의 70세 이상 어르신께 매년 50만 원을 지급하며 대가족의 가치를 응원합니다. 또한 고양시, 세종시, 청주시 등 많은 지역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의 효도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효도수당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혹은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지 등이 핵심 요건이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연령이나 금액, 동거기간 등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수수당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로 드리는 선물과도 같은 돈입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3만 원을, 경상북도 칠곡군에서는 만 85세 이상 어르신께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만 8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2만 5천 원을 드리며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심지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께는 축하금으로 50만 원을 드리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효도수당보다 조건이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나이와 거주기간 2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어르신이라면 자녀와 함께 살지 않거나 배우자와 2분이서만 사시거나 심지어 홀로 지내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어르신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사회의 마음이 담긴 제도로 신청하는 분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이것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도 중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혜택일 것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가입해주는 일종의 공공상해보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가벼운 낙상사고나 교통사고에도 크게 다치실 수 있죠. 이때 발생하는 병원비와 치료비는 가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바로 이럴 때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보장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교통사고는 물론 자전거 사고,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심지어 강도 피해나 특정 감염병 피해까지 보장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2세 어르신은 횡단보도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후 병원 간호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주민센터에 진단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통장으로 300만 원의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도움을 받으신 겁니다. 놀라운 점은 시민안전보험은 내가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모든 이들을 위해 자동 가입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단서와 같은 증빙 서류만 갖추어 신청하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 발생일로부터 통상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 수당들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효도수당, 장수수당, 시민안전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노후 보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복지 혜택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 지급을 제한하거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둘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혹은 혼자 살고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는 수당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효도수당은 앞서 말씀드렸듯 자녀와의 동거가 핵심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장수수당은 나이와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혼자 사시든 배우자와 함께 사시든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가능한 혜택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질문 역시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특히 장수수당이나 시민안전보험은 소득과 무관한 축하금 또는 보상금의 성격이 강하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사고를 당한 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28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효도수당과 같이 생활비 지원 성격이 있는 일부 수당은 기존에 받던 생계 급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이 좋은 제도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전화 한 통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모든 것을 확인해주고 필요한 서류까지 안내해줄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시다면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 복지,
또는 노인복지 메뉴에 들어가셔도 모든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혹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셔도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임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대부분 딱 3가지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원금이 들어올 통장 사본,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할 경우 사고를 증명할 진단서나 사고 확인서입니다.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은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의 복지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서류 접수 후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워 직접 방문하기 힘드신 어르신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르신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 그리고 대리 신청을 위한 간단한 위임장이나 신청서를 준비하여 자녀분이 방문하면 됩니다. 이임장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 24나 복지로 같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집에서 자녀가 대신 신청해 드릴 수도 있으니 더욱 편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소중한 정보는 나만 알고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우리 부모님께 그리고 이웃 어르신들께 전화 한 통 드려 이렇게 여쭤봐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님, 혹시 동사무소에서 드리는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영상의 내용을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전달하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한 달 생활에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듯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알려드리는 것 또한 이 시대의 새로운 효도이자 따뜻한 정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고 신청하는 자만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디 몰라서 놓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삶에 힘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역사를 쓰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들의 삶과 지혜에 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혹은 미처 알지 못했던 따뜻한 사회의 배려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을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작은 정성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혜택은 신청이라는 작은 행동이 없으면 조용히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야기는 잠들어 있는 그 권리를 깨워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작은 보탬과 이안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내용을 들으시기 전에 만약 이 정보가 소중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우리 부모님과 이웃 어르신들께 닿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또한 이웃을 향한 귀한 나눔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염려하시며 빠듯한 연금만으로 한 달 한 달을 힘겹게 버티고 계십니다. 병원비, 약값, 식비에 각종 공과금까지 매달 나갈 돈은 정해져 있는데 수입은 늘 제자리 걸음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 5만 원, 10만 원의 추가 수입은 단순히 돈을 넘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숨통이자 자존심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신청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국가가 드리는 3가지 대표적인 지원금에 대해 하나씩, 그리고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도수당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효심을 격려하고 어르신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효를 사회가 함께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무려 4대 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의 70세 이상 어르신께 매년 50만 원을 지급하며 대가족의 가치를 응원합니다. 또한 고양시, 세종시, 청주시 등 많은 지역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의 효도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효도수당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혹은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지 등이 핵심 요건이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연령이나 금액, 동거기간 등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수수당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로 드리는 선물과도 같은 돈입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3만 원을, 경상북도 칠곡군에서는 만 85세 이상 어르신께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만 8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2만 5천 원을 드리며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심지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께는 축하금으로 50만 원을 드리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효도수당보다 조건이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나이와 거주기간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어르신이라면 자녀와 함께 살지 않거나 배우자와 두 분이서만 사시거나 심지어 홀로 지내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어르신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사회의 마음이 담긴 제도로 신청하는 분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이것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도 중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혜택일 것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가입해주는 일종의 공공상해보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가벼운 낙상사고나 교통사고에도 크게 다치실 수 있죠. 이때 발생하는 병원비와 치료비는 가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바로 이럴 때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보장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교통사고는 물론 자전거 사고,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심지어 강도 피해나 특정 감염병 피해까지 보장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2세 어르신은 횡단보도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후 병원 간호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주민센터에 진단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통장으로 300만 원의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도움을 받으신 겁니다. 놀라운 점은 시민안전보험은 내가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모든 이들을 위해 자동 가입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단서와 같은 증빙 서류만 갖추어 신청하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 발생일로부터 통상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 수당들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효도수당, 장수수당, 시민안전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노후 보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복지 혜택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 지급을 제한하거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둘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혹은 혼자 살고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는 수당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효도수당은 앞서 말씀드렸듯 자녀와의 동거가 핵심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장수수당은 나이와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혼자 사시든 배우자와 함께 사시든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가능한 혜택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질문 역시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특히 장수수당이나 시민안전보험은 소득과 무관한 축하금 또는 보상금의 성격이 강하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사고를 당한 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28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효도수당과 같이 생활비 지원 성격이 있는 일부 수당은 기존에 받던 생계 급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이 좋은 제도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전화 한 통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모든 것을 확인해주고 필요한 서류까지 안내해줄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시다면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 복지 또는 노인복지 메뉴에 들어가셔도 모든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혹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셔도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임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대부분 딱 3가지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원금이 들어올 통장 사본,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할 경우 사고를 증명할 진단서나 사고 확인서입니다.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은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의 복지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서류 접수 후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워 직접 방문하기 힘드신 어르신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르신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 그리고 대리 신청을 위한 간단한 위임장이나 신청서를 준비하여 자녀분이 방문하면 됩니다. 이임장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 24나 복지로 같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집에서 자녀가 대신 신청해드릴 수도 있으니 더욱 편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소중한 정보는 나만 알고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우리 부모님께 그리고 이웃 어르신들께 전화 한 통 드려
이렇게 여쭤봐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님, 혹시 동사무소에서 드리는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영상의 내용을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전달하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한 달 생활에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듯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알려드리는 것 또한 이 시대의 새로운 효도이자 따뜻한 정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고 신청하는 자만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디 몰라서 놓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삶에 힘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역사를 쓰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들의 삶과 지혜에 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혹은 미처 알지 못했던 따뜻한 사회의 배려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을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작은 정성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혜택은 신청이라는 작은 행동이 없으면 조용히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야기는 잠들어 있는 그 권리를 깨워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작은 보탬과 이안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내용을 들으시기 전에 만약 이 정보가 소중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우리 부모님과 이웃 어르신들께 닿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또한 이웃을 향한 귀한 나눔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염려하시며 빠듯한 연금만으로 한 달 한 달을 힘겹게 버티고 계십니다. 병원비, 약값, 식비에 각종 공과금까지 매달 나갈 돈은 정해져 있는데 수입은 늘 제자리 걸음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 5만 원, 10만 원의 추가 수입은 단순히 돈을 넘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숨통이자 자존심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신청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국가가 드리는 3가지 대표적인 지원금에 대해 하나씩 그리고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도수당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효심을 격려하고 어르신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효를 사회가 함께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무려 4대 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의 70세 이상 어르신께 매년 50만 원을 지급하며 대가족의 가치를 응원합니다. 또한 고양시, 세종시, 청주시 등 많은 지역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의 효도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효도수당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혹은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지 등이 핵심 요건이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연령이나 금액, 동거기간 등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수수당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로 드리는 선물과도 같은 돈입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3만 원을, 경상북도 칠곡군에서는 만 85세 이상 어르신께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만 8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2만 5천 원을 드리며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심지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께는 축하금으로 50만 원을 드리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효도수당보다 조건이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나이와 거주기간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어르신이라면 자녀와 함께 살지 않거나 배우자와 두 분이서만 사시거나 심지어 홀로 지내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어르신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사회의 마음이 담긴 제도로 신청하는 분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이것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도 중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혜택일 것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가입해주는 일종의 공공상해보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가벼운 낙상사고나 교통사고에도 크게 다치실 수 있죠. 이때 발생하는 병원비와 치료비는 가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바로 이럴 때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보장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교통사고는 물론 자전거 사고,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심지어 강도 피해나 특정 감염병 피해까지 보장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2세 어르신은 횡단보도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후 병원 간호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주민센터에 진단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통장으로 300만 원의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도움을 받으신 겁니다. 놀라운 점은 시민안전보험은 내가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모든 이들을 위해 자동 가입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단서와 같은 증빙 서류만 갖추어 신청하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 발생일로부터 통상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 수당들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효도수당, 장수수당, 시민안전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노후 보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복지 혜택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 지급을 제한하거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둘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혹은 혼자 살고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는 수당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효도수당은 앞서 말씀드렸듯 자녀와의 동거가 핵심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장수수당은 나이와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혼자 사시든 배우자와 함께 사시든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가능한 혜택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질문 역시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특히 장수수당이나 시민안전보험은 소득과 무관한 축하금 또는 보상금의 성격이 강하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사고를 당한 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28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효도수당과 같이 생활비 지원 성격이 있는 일부 수당은 기존에 받던 생계 급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이 좋은 제도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전화 한 통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모든 것을 확인해주고 필요한 서류까지 안내해줄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시다면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 복지 또는 노인복지 메뉴에 들어가셔도 모든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혹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셔도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임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대부분 딱 3가지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원금이 들어올 통장 사본,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할 경우 사고를 증명할 진단서나 사고 확인서입니다.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은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의 복지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서류 접수 후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워 직접 방문하기 힘드신 어르신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르신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 그리고 대리 신청을 위한 간단한 위임장이나 신청서를 준비하여 자녀분이 방문하면 됩니다. 이임장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 24나 복지로 같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집에서 자녀가 대신 신청해드릴 수도 있으니 더욱 편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소중한 정보는 나만 알고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우리 부모님께 그리고 이웃 어르신들께 전화 한 통 드려 이렇게 여쭤봐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님, 혹시 동사무소에서 드리는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영상의 내용을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전달하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한 달 생활에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듯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알려드리는 것 또한 이 시대의 새로운 효도이자 따뜻한 정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고 신청하는 자만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디 몰라서 놓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삶에 힘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역사를 쓰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들의 삶과 지혜에 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혹은 미처 알지 못했던 따뜻한 사회의 배려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을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작은 정성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혜택은 신청이라는 작은 행동이 없으면 조용히 잠들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야기는 잠들어 있는 그 권리를 깨워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작은 보탬과 이안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내용을 들으시기 전에 만약 이 정보가 소중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우리 부모님과 이웃 어르신들께 닿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또한 이웃을 향한 귀한 나눔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염려하시며 빠듯한 연금만으로 한 달 한 달을 힘겹게 버티고 계십니다. 병원비, 약값, 식비에 각종 공과금까지 매달 나갈 돈은 정해져 있는데 수입은 늘 제자리 걸음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 5만 원, 10만 원의 추가 수입은 단순히 돈을 넘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숨통이자 자존심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신청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국가가 드리는 3가지 대표적인 지원금에 대해 하나씩, 그리고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도수당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효심을 격려하고 어르신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효를 사회가 함께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무려 4대 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의 70세 이상 어르신께 매년 50만 원을 지급하며 대가족의 가치를 응원합니다. 또한 고양시, 세종시, 청주시 등 많은 지역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의 효도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효도수당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혹은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지 등이 핵심 요건이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연령이나 금액, 동거기간 등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수수당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로 드리는 선물과도 같은 돈입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3만 원을, 경상북도 칠곡군에서는 만 85세 이상 어르신께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만 8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2만 5천 원을 드리며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심지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께는 축하금으로 50만 원을 드리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효도수당보다 조건이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나이와 거주기간 2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어르신이라면 자녀와 함께 살지 않거나 배우자와 2분이서만 사시거나 심지어 홀로 지내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어르신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사회의 마음이 담긴 제도로 신청하는 분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이것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도 중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혜택일 것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가입해주는 일종의 공공상해보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가벼운 낙상사고나 교통사고에도 크게 다치실 수 있죠. 이때 발생하는 병원비와 치료비는 가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바로 이럴 때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보장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교통사고는 물론 자전거 사고,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심지어 강도 피해나 특정 감염병 피해까지 보장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2세 어르신은 횡단보도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후 병원 간호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주민센터에 진단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통장으로 300만 원의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도움을 받으신 겁니다. 놀라운 점은 시민안전보험은 내가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모든 이들을 위해 자동 가입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단서와 같은 증빙 서류만 갖추어 신청하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 발생일로부터 통상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 수당들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효도수당, 장수수당, 시민안전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노후 보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복지 혜택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 지급을 제한하거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둘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혹은 혼자 살고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는 수당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효도수당은 앞서 말씀드렸듯 자녀와의 동거가 핵심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장수수당은 나이와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혼자 사시든 배우자와 함께 사시든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가능한 혜택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질문 역시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특히 장수수당이나 시민안전보험은 소득과 무관한 축하금 또는 보상금의 성격이 강하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사고를 당한 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28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효도수당과 같이 생활비 지원 성격이 있는 일부 수당은 기존에 받던 생계 급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이 좋은 제도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전화 한 통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모든 것을 확인해주고 필요한 서류까지 안내해줄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시다면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 복지 또는 노인복지 메뉴에 들어가셔도 모든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혹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셔도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임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대부분 딱 3가지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원금이 들어올 통장 사본,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할 경우 사고를 증명할 진단서나 사고 확인서입니다.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은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의 복지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서류 접수 후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워 직접 방문하기 힘드신 어르신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르신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그리고 대리 신청을 위한 간단한 위임장이나 신청서를 준비하여 자녀분이 방문하면 됩니다. 위임장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 24나 복지로 같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집에서 자녀가 대신 신청해드릴 수도 있으니 더욱 편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소중한 정보는 나만 알고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우리 부모님께 그리고 이웃 어르신들께 전화 한 통 드려 이렇게 여쭤봐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님, 혹시 동사무소에서 드리는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영상의 내용을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전달하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한 달 생활에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듯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알려드리는 것 또한 이 시대의 새로운 효도이자 따뜻한 정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고 신청하는 자만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디 몰라서 놓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삶에 힘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역사를 쓰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들의 삶과 지혜에 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혹은 미처 알지 못했던 따뜻한 사회의 배려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을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작은 정성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혜택은 신청이라는 작은 행동이 없으면 조용히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야기는 잠들어 있는 그 권리를 깨워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작은 보탬과 이안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내용을 들으시기 전에 만약 이 정보가 소중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우리 부모님과 이웃 어르신들께 닿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또한 이웃을 향한 귀한 나눔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염려하시며 빠듯한 연금만으로 한 달 한 달을 힘겹게 버티고 계십니다. 병원비, 약값, 식비에 각종 공과금까지 매달 나갈 돈은 정해져 있는데 수입은 늘 제자리 걸음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 5만 원, 10만 원의 추가 수입은 단순히 돈을 넘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숨통이자 자존심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신청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국가가 드리는 3가지 대표적인 지원금에 대해 하나씩 그리고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도수당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효심을 격려하고 어르신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효를 사회가 함께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무려 4대 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의 70세 이상 어르신께 매년 50만 원을 지급하며 대가족의 가치를 응원합니다. 또한 고양시, 세종시, 청주시 등 많은 지역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의 효도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효도수당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혹은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지 등이 핵심 요건이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연령이나 금액, 동거기간 등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수수당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로 드리는 선물과도 같은 돈입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3만 원을, 경상북도 칠곡군에서는 만 85세 이상 어르신께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만 8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2만 5천 원을 드리며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심지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께는 축하금으로 50만 원을 드리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효도수당보다 조건이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나이와 거주기간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어르신이라면 자녀와 함께 살지 않거나 배우자와 두 분이서만 사시거나 심지어 홀로 지내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어르신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사회의 마음이 담긴 제도로 신청하는 분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이것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도 중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혜택일 것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가입해주는 일종의 공공상해보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가벼운 낙상사고나 교통사고에도 크게 다치실 수 있죠. 이때 발생하는 병원비와 치료비는 가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바로 이럴 때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보장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교통사고는 물론 자전거 사고,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심지어 강도 피해나 특정 감염병 피해까지 보장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2세 어르신은 횡단보도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후 병원 간호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주민센터에 진단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통장으로 300만 원의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도움을 받으신 겁니다. 놀라운 점은 시민안전보험은 내가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모든 이들을 위해 자동 가입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단서와 같은 증빙 서류만 갖추어 신청하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 발생일로부터 통상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 수당들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효도수당, 장수수당, 시민안전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노후 보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복지 혜택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 지급을 제한하거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둘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혹은 혼자 살고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는 수당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효도수당은 앞서 말씀드렸듯 자녀와의 동거가 핵심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장수수당은 나이와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혼자 사시든 배우자와 함께 사시든